다음 밑에입니다. 7세부터 원리셈으로 차근차근 공부해온 초2입니다. 수개념 습득이 빨리빨리 안 되는 아이라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교재를 구매하다 보니 지금 교재가 너무 많아서 진도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3학년 2권 원리셈 하고 있고 최상위 S2-2 키출판사 나눗셈 1권 1031 프리 3권 플라토 3학년 하는 중이고요. 대기적인 교재가 교과셈 3학년, 따풀 3학년, 기응 3-1, 팩토 2, 큐브 심화 너무 많네요. 이렇게입니다. 질문이 끊어지긴 했는데 이 교재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자, 초 2학년 아이고요. 3학년 거 하고 있고요. 원리셈 3- 최상위 S2-2니까 심화는 2학년 2학기 걸 하고 있네요. 2학년 2학기 심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응 3-1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원리셈은 그냥 쭉 가주고요. 교과셈은 구입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3학년 원리셈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교과셈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키출판사의 나눗셈 1권도 나눗셈 자체를 왜 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면서 만약에 약한 부분이 발견돼서 보신다면 찬성. 네. 그렇지만 나눗셈이 중요하대 라고 해서 보시는 거라면 이건 중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리셈이라는 연산 기본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응 그 다음에 최상위 S 따풀 얘네들 하고 교과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는 팩토 레벨 2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학년 2학기이고요. 그 다음에 수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팩토 레벨 2를 공부시킨다고 이런 약점이 커버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집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라고 하면 교과 심화를 차라리 최상위 S하고 따풀하고 기본으로 기응하고 이렇게를 기본적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많은 양도 따라온다 라고 하면 팩토 레벨 2보다 그 동화 큐브 심화 이것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양을 공부를 하면서 심화 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시고 기본교재 하나 하고 기본교재 하기 전에 연산 가지고 기본교재 하고 심화를 충분히 시키면서 수개념이 약하다고 하셨지만 기본할 때 수개념보다 심화할 때 수개념이 더 중요하고 아마 약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연산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키출판사든 교과셈이든 만약에 연산을 힘들어하는 아이라서 연산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기 연산 교재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갈 때는 그걸로 커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고 지금 수습득이 빨리빨리 안 된다라고 하시면 원리셈 기본적으로 쭉 가주면서 뒤에 약한 부분만 키출판사 주제별로 하는 거 풀리시거나 아니면 교과셈으로 학기별로 하는 거 복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 쪽으로 더 집중하시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초4 따풀 4-1을 어제 완료했습니다. 1권보다 2권이 오답수가 많이 적은데 1권에서 익히고 2권에서 적용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아니면 파트별로 오답수가 차이 난다는 건 부족한 파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1권에서 2권까지 흐름을 보면 각도라든가 개연성이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원리 심화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요 과정에서 원리 쪽이나 아니면 뒤에 나올 내용을 앞서 보조하는 내용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 물론 이게 그것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미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답수가 차이 난다라는 건 부족한 파트가, 이거는 뭘 많이 틀렸는지 보셔야 돼요. 예, 뭘 많이 틀렸는지. 많이 틀린 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게 뒤에 또 반복돼서 나왔는데 개선되었어 라고 하면 어쨌든 문제수가 많잖아요. 따풀이 나아진 거죠. 근데 아니에요, 뒤에 없어요. 그러면 그 QR코드에 보조 학습지 프린트해서 복습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이거는 정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되면 뒤에 정답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뭐 어떻고 앞뒤에 정답률이 어떻고가 아니라 심화 유형서라고 보셔야 돼요. 유형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공부가 뒤에 영향을 미쳐서 오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과정 한 과정이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개 정도만 더 답변할까요? 초4 현재 5학년 1학기 개념 진도는 다 했는데 큰 수의 배수 부분을 헷갈려 해요. 어떤 수가 뭐의 배수인지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훈련도 따로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13의 배수, 17의 배수 같이 다 외워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예, 외우는 게 아니죠. 큰 수의 배수 부분 말씀하신 게 어떤 책으로 심화나 유형사나 어떤 책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것까지 다 따지긴 힘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를 하면서는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2의 배수 쉽죠? 네, 2의 배수 쉬워요. 짝수면 됩니다. 그죠? 3의 배수는 뭔지 아세요 혹시? 3의 배수는 각 숫자를 다 더해서 그냥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321 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한 걸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입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최상위 수학 같은 데도 요 기퉁이에 딱 짧게 정리되어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따풀 5학년 과정은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의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3의 배수냐라고 한다면 13의 배수는 13으로 나눠야죠. 17의 배수냐 17로 나눠야죠. 그런데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떤 거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냐면 얘가 13의 배수야 하면 13으로 나누죠. 얘가 17의 배수야 하면 17로 나누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인수 분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5학년 교과 과정에는 원래는 소인수 분해가 없죠.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심화로 넘어가면서는 당연히 더. 그래서 작은 수의 곱셈으로 곱셈 분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2의 배수가 되고 3의 배수가 되고 5의 배수가 되고 6의 배수가 되고 8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가 되고 여기에 더하자면 11의 배수까지는 있는데 11의 배수는 조금 더 많이 넘어가는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쉬워집니다. 좀 더 간단해집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의 배수, 17의 배수를 외운다가 아니라 10 이하의 배수 판정법이 있는 수들에 대한 성질을 한번 검색해서 익혀 놓으시면 상당히 편하게 한 단계 발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경시 앞두고 있는 초2입니다. 이해하는 정도는 엄마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최상위 수학 2-1031 인문, 필지 인문 정답률 꽤 높게 끝냈고 현재 최상위 사고력 2B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잘하나 보네요. 최상위 사고력이 진짜 어려운데 극단적인 문제들도 좀 있고 2학년 1학기 때 어렵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1031과 필지는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낼 수 있을 만큼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성대 문제의 정답률은 여전한데 끊어졌네요. 성대 기출문제 정답률은 여전한데
일단 경시에 도전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그 기본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풀리셨잖아요. 그러면 성대 기출 문제는 만약에 2학년 2학기 걸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 좀 근데 경시 이제 앞두고 있어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요렇게 푸는 거를 일단 추천해 드리거든요. 한 10년치 정도는. 경시는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고력 문제 많이 풀리는 것보다 기출 문제 한 10몇 년 거를 재학기, 다음 학기 이렇게 풀려놓으면 유형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도움이 직접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점수가 생각보다 더 오르지 않는 수준이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충분히 풀어보기. 이거는 유형에 대해서 자 공부는요. 수학 공부는요. 첫 번째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와 개념을 넓히는 것이 첫 번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형학습. 모든 유형 다 풀어주겠어. 이 두 번째라는 건 뭐냐 하면 성적 내는 수학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실력 키우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대 경시하면서 1031 풀리고 필지 풀리고 하는 건 그 수준에 합당한 실력을 키워온 거고요. 성적을 내는 두 번째는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기출문제에 올인할 때예요.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라방 다시 보기는 이 내용들에 대한 라방 다시 보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따풀 잘 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SNS 등에 아니면 뭐 활동하시는 카페나 이런데 추천이나 긍정적인 글 한 번만 남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금도 질문은 많이 있으시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은 잘 배워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워서 아이들이 아는 것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심화 공부를 하면서 이 심화라는 것을 잘 하고 잘 풀고 하려면 일단 수학도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있고 개념도 많이 알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잘 배우게 하기 위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화하는 분들은 어쨌든 엄마가 가르쳐 주든 답안지를 참고를 하든 중요한 건 어려워하는 문제를 잘 배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복습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아이들 공부하게 되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글들이 엄청 많네요. 밑으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